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먼저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근무했던 김승길 팀장의 부당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김승길 팀장을 왜 굳이 해고를 해야만 했는지, 김승길 팀장의 해고는 과연 누구의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가 지난 4월 1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김승길 팀장의 파면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속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보낸 판정 주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3년 11월 23일 이 사건 근로자에 향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렇듯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론은 김승길 팀장의 해고는 부당 해고이니 빠른 시일 내에 복직시켜라라고 하는 판정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엄중하게 수행하는 엄연한 국가기관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이 같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엄격한 판정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관 측은 김승길 팀장의 복직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심만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여기에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측의 자기중심적 편향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념관 측이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념관 측은 김 팀장의 파면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연차 휴가를 사용해 목포시장 선거 운동에 참여한 것은 정치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다. 그래서 재단 인사규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르는 파면 처분은 징계 양정이 적정하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관 측은 재단 인사규정 제60조에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념관 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법까지 운운하며 마치 기념관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 것 마냥 포장을 했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측은 정작 국가기관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김 팀장 복직 결정 판정은 무시해버리는 등 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취재 도중 기념관 측이 김 팀장의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이 복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김 팀장에 대한 복직 거부가 사사로운 감정이 상당 부분 작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들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직원의 일시적 일탈에 대한 징계가 목적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도 한편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직 내의 엄격한 내부 규정이 굳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더구나 인권,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 그 가치가 있는 김대중 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말입니다. 현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1년에 8천만 원이 넘는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은 목포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 출연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만 목포시의 또 다른 출자 출연 기관 이사장이 목포시장인 것과는 달리 현재 박홍률 시장은 기념관에서는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관의 세부적인 관리나 감독은 목포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김승길 팀장에 대한 목포시의 감사와 징계위원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징계위원은 목포시 국장 2명, 전현직 기념관장 2명, 그리고 유일하게 외부 인사로 회계사 1명.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징계위원 구성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김승길 팀장의 징계가 감정에도 얽혀있는 사안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가 김 팀장에는 매우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말입니다. 당시 징계 결과는 4대1로 파면 징계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취재 도중 이 사건과 관련해 매우 흥미롭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A 관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김승길 팀장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처분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A 관장의 직장 내 첫 번째 갑질 내용은요, 목포시청 감사실에서 김승길 팀장에 대한 중징계의 권유가 있고 난 후 A 관장은 김 팀장에게 팀원으로 직책을 옮기라는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직장 내 갑질은 김 팀장이 감사실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기 위해 기념관 직인이 들어가는 결재권자인 A 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A 관장은 이를 묵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승길 팀장 얘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관장이 허가를 결제로도 나지 않았는데 내가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감사실에다가 자기는 자기한테 휴가 냈다는 말도 없었고 휴가 간 줄도 몰랐다, 선고운동 한 줄도 몰랐다. 감사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김승길이를 그 중징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갑질이에요. 한 달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직인이 우리 기념관장 이름으로 올려야 돼. 그래서 내가 관장님한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이것을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는데 관장님이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파면을 때려본 거지 않습니까? 재심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파면으로 인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자, 그럼 맨 처음에 갑질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가라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가라고 했다. 네. 강요죠. 강요죄예요. 그게 지금. 강요. 이렇게 김 팀장의 말에 따르면 A 관장은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김 팀장이 연차 유급 휴가를 간다는 말도 없었고 가는지도 몰랐고 선거운동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A 관장의 진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 팀장의 휴가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 팀장의 휴가 마지막 날 최종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했고
김 팀장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김승길 팀장의 파면 징계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2021년 만들어진 기념관 인사 규정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거론했던 지방공무원법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이 규정은 목포시청 직원복무 규정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2021년 이전에는 별다른 인사 규정이 없었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념관 근무자들은 새로 만들어진 인사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견을 드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매일 아침 목포시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김승길 팀장은 취재진에게 인사규정 도입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장이긴 했지만 최종 결재권자도 아니었고 가짓수도 많아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라는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다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근로자의 선거활동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근로자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취재와 방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